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청록 이원주 변호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인 변호사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, 또 소송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, 그리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렸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여러 사례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그 사례의 작성자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해드릴지, 그리고 또 배우자가 그 외도를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, 만약에 그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신다면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사연은 여성 피해자분이 문의를 주신 건데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. 25살, 24살 부부인데 3살짜리 딸이 있다고 하시네요.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생판 모르는 여자분이 DM을 통해서 제 남편이 2대2로 몰래 여행 간 걸 알려준 덕분에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남편의 도박, 생활비도 안 주고 또 육아나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아서 원래부터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외도 사실을 알게 돼서 원래 이런 상황에는 남편한테 알리지 말고 증거부터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제가 이런 사건에 부딪히니 침착할 수 없었고 바로 남편한테 난리를 치게 되면서 오히려 일을 망친 것 같아요. 남편은 죽어도 아니라고 발악을 하더니 제가 같이 여행 갔던 남성분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전달받아서 보여주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서 태세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. 상간녀랑도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바보같이 상간녀랑 남편이랑 말을 맞춘 걸 잠시 믿었다가 나중에 결국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고 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맞추고 저 속이려고 한 걸 알아채고 제 정신이 나갔습니다. 그 뒤로는 여자애는 결국에 잠적했고 남편도 뻔뻔한 태도를 취하면서 잠적을 했어요.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길래 상간녀를 고소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랑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그 부탁은 절대 못 들어주겠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.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간녀 정보는 이름, 주민번호 앞자리, 전화번호 이 3가지가 전부이고 집 주소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외도 증거는 남편이 외도를 인정한 카톡 대화,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 내용, 그리고 남편이랑 상간녀가 2대2 여행을 간 걸 알려준 제3자 여자분의 DM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여행 가자고 먼저 제안한 통화 녹음본이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?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일 많지 않아요? 저희 막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메시지를 받든가 해가지고 바람을 피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그리고 또 지금 이 남편분 태도 우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많이 유사하지 않아요? 그렇죠.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처럼 미안하다고 했다가 정작 소송을 한다고 하던지 또 그 와이프가 따지면 뭐 적반하장으로 뭐 할 테면 해봐라 아니면은 뭐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 이러면서 좀 뻔뻔한 태도로 나와서 이제 와이프가 이거에 더 화가 나서 결국에 정말 소송을 의뢰하면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. 그리고 이 사례를 보면 원래 남편분 도박도 하셨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리고 또 뭐 육아도 전혀 안 도와준다고. 아이도 3살밖에 안 되는데 육아나 뭐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원래도 사이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도 사실상 이혼 사유가 있는데 여기다가 외도까지 해가지고 사실 남편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례를 보면은 또 남편은 이혼은 또 절대 못한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지금 글 쓴 분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, 그리고 여기서 지금 글에서 올라온 거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상간녀에 대한 정보가 이름, 주민번호 앞자리, 전화번호 이 3가지인데 이걸로 이제 소송이 가능한가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?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정도면 사실 뭐 상간녀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고 사실 이 정도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이 정도로 뭐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중요하게 있는 게 주민번호 뭐 앞자리랑 이름, 전화번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전화번호를 이제 각 통신사에다가 조회 신청을 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상간자를 특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 특정을 한 다음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
이 소장이나 이런 뭐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보내면 결국 안 받게 되면 나중에는 공시송달로도 처리를 해가지고 소송 자체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잡아오지 않더라도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아내분이 남편한테 준 돈을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을 해서 탕진 1,700만 원을 탕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부부 재산이라고 하면 뭐 부부 명의를 불문하고 사실 공동의 채무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연자분처럼 남편이 도박 때문에 탕진한 빚이라고 하면 남편 개인 채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재산분할 부분에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이 여자분이 1,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남편 외도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증거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. 이 사연에서 볼 때는 외도를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, 카카오톡 대화, 그 중에서 대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이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사랑해, 보고 싶어, 뭐 자기야, 뭐 이런 식으로 애칭 그리고 누구가 보더라도 연인들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정행위 대표적인 증거로 보고 있는데요. 이 상황에서도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라든지 아니면 그게 혹시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외도를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이런 걸 통해서 외도의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연에서는 뭐 외도 증거는 지금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히 뭐 당사자가 인정한 것도 좋지만 아까 뭐 DM을 같이 여행 간 아마 다른 여자분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제3자가 이런 외도 사실에 대해서 뭐 증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보다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승소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뭐 당사자분이 우선 이혼을 원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해 소송만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상간녀에 대해 소송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1,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좀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례들 준비했습니다. 다음번에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또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송정인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